안녕하세요. 호주 생생뉴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호주 내셔널 파티 소속 정치인인 바나비 조이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토니 에버과 말콤 텀블리 총리인 시절에 이 호주의 총리가 부재 중일 때 대행하는 자리인 호주 부총리까지 지냈지만 사생활 문제로 사임한 후 한동안은 가십부로만 등장했습니다. 최근에 호주 지역의 가뭄과 산불로 농촌 지역에 관심이 집중되자 내셔널 국회의원으로 TV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국민당 당권에 도전하면서 정계 주요 자리를 다시 한번 차지하려는 야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어떤 인물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그가 속한 국민당, 영어로는 내셔널 파티에 대해 알아야 되겠는데요. 호주는 이 농축산을 비롯한 자연과 관계가 많은 만큼 각 지역의 농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당이 바로 이 내셔널 파티입니다. 지금 호주의 주요 관심사인 가뭄과 산불, 홍수 등의 문제에서 호주 농부들의 이권을 대변하기 때문에 농부들이 힘들수록 이 내셔널 파티 의원들이 뉴스에 더 자주 등장합니다. 이 당은 역사적으로는 한국말로 농협 정도로 해석이 되는 파머스 유니언에서 유래되어 지금은 내셔널 파티가 되었는데 리버럴과 함께 협력하여 중도 우파의 성격을 띱니다. 이 자유당인 리버럴과 연합전선을 이루고 있는 내셔널 파티는 호주에서는 그 당 하나만 봤을 때는 마이너 파티이지만 자유당과 연합해서 코올리션이 됨으로써 여당으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코올리션은 자유당이 노동당과의 의석 싸움에서 밀리자 내셔널과 연합을 하면서 이 다수 의석을 차지해서 자유당에서도 이 내셔널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셔널은 한 번도 1등락은 되지 못했지만 리버럴만큼이나 강력한 파워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나온 대표적인 사례가 스포츠 보조금 100밀리언을 마음대로 휘두른 브리짓 맥켄지 의원 사건인데 이 브리짓 맥켄지 의원은 내셔널 파티의 부대표입니다. 며칠 안 된 2월 2일부로 사임을 하긴 했지만 정부 보조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이 보조금을 쓸 때 현재 총리인 이 스캇 모리슨이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지고도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이스는 농부이던 부모님 밑에서 6자녀 중에 한 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한 후에 호주로 와서 시드니대에서 공부를 하던 중에 이 조이스의 어머니인 마리를 만나 결혼한 후에 귀농해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아이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바나비 조이스도 UNE, 즉 University of New England인데요. 뉴사우스웨일즈에 있습니다. 이 UNE에서 공부할 때 와이프를 만났다고 하는데 이 만난 와이프가 부모님만큼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대학에서 파이낸스를 공부한 바나비 조이스는 1989년에 졸업한 후에 팜워커나 지망은행 등등의 몇몇 일자리를 전전하다가 1991년부터 회계회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어카운팅 일을 합니다. 1999년에는 회사를 때려치고 나와서 직접 회계 사무실을 차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2004년 연방 총선에서 퀸즐랜드 상원의원으로 선출되면서 2005년에 본격적으로 국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후에 연속으로 선출이 되면서 국민당원으로 자리를 확실히 잡게 되어 2013년에는 당의 부대표까지 올라가고 2016년에는 당 대표까지 맡게 되는데 2005년에 이 세네이터, 즉 국회의원이 됐을 때는 이 테일스트라 민영화에 처음에 반대했다가 또 찬성했다가 또 반대했다가 찬성했다는 등 말바꿈을 많이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015년 9월에는 이 헐리우드 배우 조니 뎁이 개인 비행기로 호주를 방문하면서 이 애완견을 신고하지 않고 가방에 숨겨 들어오자 이를 두고 검역받지 않은 개를 몰래 데리고 들어온 조니 뎁을 많이 비난하면서 이 국제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듬해에는 국민당 대표가 되는데요. 이 자유당과 국민당이 코올리션이라는 연합전선을 설립할 때는 총리는 자유당에서 내고 부총리는 국민당에서 내는 걸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비 조이스가 2016년에 국민당 대표가 되었을 때 자연적으로 이제 호주 부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호주 부총리까지 되었지만 2018년 2월에 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사임하게 됩니다. 이 불미스러운 사건이란 2017년 이 바나비 조이스가 부인과 헤어졌다고 선언을 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2018년 2월 데일리 텔레그래프에서는 이 바나비 조이스가 부인과 헤어지는 이유가 여직원과의 사이에 아이가 출생할 예정이라서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그 불륜이 문제가 됩니다. 당시 총리던 말콤 텀블은 국민당의 대표인 바나비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간접적으로 본인의 일이나 신경을 쓰라는 표현으로 사임을 공고했지만 바나비는 거의 한 달을 버티다가 2월 말에 사임을 합니다. 이 사임까지 말콤 텀블 정부는 직원과 불륜을 금지하는 조항을 이 바나비 조이스가 어겼는지를 조사를 했지만 결론은 바나비가 그녀를 사귈 당시에는 그 여성이 다른 의원 사무실에서 일했다고 하며 의원 해임 조항에는 해당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원 해임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직은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이 국민당 대표에서는 사임하게 됩니다. 당시 바나비 조이스의 샐러리는 41만 6천 불이었고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고 백벤치로 물러나서도 그의 샐러리는 20만 불에 달했습니다. 이 샐러리 얘기를 왜 하냐면 이후 그가 이제 아들이 2018년 4월에 태어났는데요. 이 아들이 태어나자 채널7에 인터뷰를 하는 조건으로 15만 불을 받습니다. 이 대가를 받고 인터뷰를 할 만큼 그가 돈이 궁했냐는 질문에 그는 이혼 후에 양쪽 집에 돈이 나가니 너무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변명에 이 바나비가 실제 얼마나 버는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1년에 20만 불이나 버는 사람이 돈이 없다는 말에 이 몇만 불 버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는 여론도 만만치 않게 끌어서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그렇게 TV에서 사라졌던 바나비 조이스가 이 호주 산불로 농민들이 고생하고 퀸즐랜드가 또 산불에 휩싸이자 농민들의 대변인으로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TV에 다시 나와서 한 얘기가 이 산불이 난 이유가 기후변화 때문이 아니고 100번, 즉 이렇게 옛날 원주민들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에 먼저 불을 내서 나무를 좀 태워버리는 그 100번을 하지 않아서 이 산불의 원인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서 산불이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데서 이 시선을 돌리려고도 노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브릿짓 맥켄지 의원의 100밀리언 보조금 사용 문제로 2월 2일 그녀가 사임하자 바나비 조이스 이후 국민당 대표가 됐더니 마이크 맥코막의 리더십에 도전했는데 이번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바나비 조이스가 이번 챌린지에서는 졌지만 다시 한번 리더십 챌린지가 있지 않을까 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불미스러운 일로 물러난 이 바나비 조이스가 다시 당권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